엑셀 양식 만들기 첫 번째 주간 상품별 금액 집계표 5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5번째 강의부터는 네 번째 강의까지를 충분히 습득하신 후에 들으셔야 하시고, 또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강의까지는 기본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업무든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주 민환하게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 강의까지 작업 내용은 항상 숙지하고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꾸준하게 작업이 다 되어졌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작업을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양식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의 시작은 지금 2월 10일자 주간 상품별 금액 집계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2월 17일자 2018 2월 17일부터 그 다음 차수의 주간 상품별 집계표 제2셀만 바꾸시면 판매 일자 부분이 다 바뀌어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이 상황에서 이 양식에서 내용을 바꾸시려면 여기 안에 있는 상품별 집계 내역 숫자를 다 바꿔서 입력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양식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내가 여기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던 데이터가 따로 있더라라는 부분이 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따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따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순번, 판매일자, 구매자, 상품명, 판매량, 판매가, 금액, 결제 방법 해서 판매되는 그 순간의 내용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입력이 다 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 이 데이터 처음 날짜는 2월 5일이고 끝 날짜는 3월 7일까지 거의 한 달 분량의 데이터가 다 담겨 있는 양식이다. 자, 이 양식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내용은 2월 17일자부터 나와 있는, 보시면 2월 17일자 손상후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18일, 19일, 21일, 22일, 24일까지 이걸 일일이 손으로 더해서 어떤 작업을 이용해서 더해서 그 더해진 내용을 우리가 만든 여기 집계표 양식에다가 손으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아니라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진 엑셀 양식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금액의 합계를 가져오시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날짜, 우리가 기본 입력되어진 일자별 입력 내용을 일단 내 파일로 시트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자, 일자별 입력 클릭하셔서 시트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 통합 문서는 내 작업, 그 다음 시트 2 앞에 되어질 겁니다. 내가 만든 시트는 시트 1입니다. 복사본 만들기 확인 하시면 자, 시트 1에 주간 상품별 금액 집계표가 나올 거고 시트 2에 일자별 입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전체 상품명 합계를 입력하지 않고 수식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겠다. 수식. 자, 보시면 내가 가지고 오는 기준은 2월 17일자 mp3의 금액의 합을 갖고 올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상품명을 구분해서 금액의 합을 갖고 오실 겁니다. 자, 일자별 입력해 보시면 판매 일자가 B열에 들어있고 상품명은 D열에 들어있고 G열에는 금액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sum, if 계열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하신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판매 일자가 2월 17일이고 상품이 메모리인 것 조건 두 가지입니다. 세 금액의 합계 이렇게 가지고 오실 겁니다. 자, sumif s 함수를 쓰겠다라고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sum if s 함수를 써야 하겠다. 자, 그 다음 일자별 입력에 가서 보시면 판매 일자가 B열에 있고 상품명이 D열에 있고 G열에 금액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데이터가 355행 정도 되는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 많다. 100개가 넘어가면 많은 겁니다. 많다.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작업하셨던 블럭을 일일이 씌워서 작업하시기보다는 이름 정의해서 작업하는 법 하셨습니다. 이름 정의해서 작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름 정의해서 작업에 활용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하나의 영역을 지정해서 하나씩 이름 정의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데이터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한꺼번에 이름 정의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그 영역에 제일 처음 A1에 두시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한꺼번에 지정하시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아래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 영역에서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어 줄 텐데 첫 행에 이름이 있다. 맞습니다. 오른쪽 열에 이름이 있느냐? 아닙니다. 체크 표시 없애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시고 확인하면 이름 정의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B1이 아니라 B2셀 클릭 하시고 끝까지 범위 지정하시겠습니다. 아래 끝까지 컨트롤 쉬프트 아래 버튼 눌러서 봤더니 이름이 판매일자라고 이름 상자에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름 정의되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판매일자 영역을 범위를 씌워야 되는 순간에 이름 정의된 이름 판매일자라고 갖고 오면 이 영역을 참조할 것입니다. 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D2셀 클릭 하셔서 끝까지 컨트롤 쉬프트 아래 버튼 눌러서 내려가 보시면 영역을 상품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두 번째 영역. 자, 그 다음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G2에 클릭하셔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 버튼 눌러서 끝까지 내려가 봤더니 금액이라고 나타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역을 따로 씌우지 않고 이름 정의된 판매일자, 상품, 금액 이 이름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정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형태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우기를 할 때 변하지 않는다. 영역에 변화가 없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영역의 C5셀부터 I11셀까지를 sumif s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sumif s 함수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제일 먼저 C5셀에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C5셀에 식을 하나 적어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양식상 아래로도 채우기를 하실 거고 아래 방향으로도 채우기를 하실 거고 오른쪽 방향으로도 채우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변해야 하는 것, 변하면 안 되는 거는 절대 참조화 시켜 주셔야 한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변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기준, 행기준 형태의 혼합참조 형태대로 바꿔주셔야 된다. 라고 해서 양식은 자그만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참조의 어떤 난이도는 가장 높은 난이도다 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서 작업을 하십니다. 자, C5셀에 등호는 하시고 sum if s 하시겠습니다. 괄호 열고
자, sumif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보다 마법사 수식 입력줄에 fx 마법사 들어가서 작업하시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제일 먼저 sumifs 함수의 제일 첫 번째 인수는 무슨 합계를 구하고 싶으냐라는 합을 구할 실제 셀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뭐의 합을 구하기로 했다? 금액의 합이다. 이름 정의되어 있습니다. 금액 이름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이렇게 금액이 나열되어져 나와야 합니다. 오른쪽에 마법사에서. 자, 두 번째부터는 조건을 적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판매 일자가 조건이 될 겁니다. 조건을 적용시킬 범위를 지정해라. 판매 일자가 하면 오른쪽에 일자가 쭉 보여질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 것이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C5라는 셀은 뭐가 된다? 2월 17일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B5에 있는 데이터가 조건이 된다. 자, B5만 보겠습니다. 밑으로 채우기 하신다면 B5가 B6, B7, B8, B9 형태대로 변화가 되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으로도 채우기를 하게 되면 B5가 C5가 되고 D6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B열에 고정되어져 참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숫자는 변화하고 문자는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3번 눌러서 $B5 형태의 열 고정 혼합 참조 형태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상품이 되어질 겁니다. 상품 오른쪽에 상품이 나열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상품의 조건은 자, C5셀은 상품의 조건이 C4 MP3가 될 겁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적용된 수식을 아래로 채우게 하면 C4가 C5, C6, C7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4는 4, 5, 6, 7, 8 변화하면 안 되지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면 C4가 D4로 바뀌어야 하고 E4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숫자는 절대 변하면 안 되고 문자는 C에서 D, E, F 형태대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숫자만 고정되어지는 F4를 두 번 눌러서 행고정 C$4 행고정 혼합 참조 형태대로 바꿔주셔야 지금 하나의 식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채우기를 했을 때도 정확한 형태의 혼합 참조 형태대로 변화되어져서 채우기가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보셔서 작업하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확인 하십니다. 해서 하나가 나타나졌습니다. 아래로 채우고 오른쪽으로 채워주시겠습니다. 자, 채워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우기가 끝난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 셀 I11셀을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파란색 참조 내려왔습니다. 초록색 참조 변했습니다. 이렇게 참조가 정확하게 변해서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ESC. 눌러서 빠져나오십니다. 자, 이렇게 양식을 했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아래에 보시면 mp3의 합, 태블릿의 합이 샵샵샵 형태대로 나타나졌습니다. 자, 양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하나의 셀이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양식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한다라는 게 지금 양식입니다. 자, 양식을 보시고 저는 숫자가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자, 블럭 씌워서 전체적인 블럭을 씌워서 이 셀의 크기를 10으로 한번 바꿔 보시겠습니다. 자, 하셔서 이렇게 조절되어졌다면 정확하게 조절된 형태대로 자, 나머지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고 숫자 데이터만 11로 일단 수정해도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 자, 한번 날짜를 바꿔 보시겠습니다. 기준 일자 제2셀에 클릭하셔서 2018 2월 5일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신다. 정확하게 나타나신다. 2018 2월 12일 엔터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양식에서 입력했던 형태대로 그대로 읽어와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자, 이제부터 이 양식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간에도 기준 일자만 2018 3월 1일 기준 일자만 바꿔주면 기준 일자부터 일주일치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바뀌는 아주 수월한 양식으로 변경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 일자는 어디에 있다? 일자별 입력에서 계속 추가되어져서 입력이 되어질 겁니다. 일자별 입력을 참조해서 양식을 갖고 오는 엑셀다운 양식으로 변화되어졌다. 라는 게 작업 내용입니다. 기능. SUMIF S 함수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여러 차례 작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 드리자면 양식상 우리 아래쪽에 분석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기로 작업을 하셨는데 분석, 자 기억나실지 스파크 라인으로 양식을 만드셨습니다. 자 분석 블럭 씌우시겠습니다. 자 삽입 메뉴 탭에서 스파크 라인 그룹으로 가셔서 꺾은 선 클릭하십니다. 자 데이터 범위는 그 입력되어진 기본 데이터 범위입니다. 블럭 요렇게 합계는 빼겠습니다. 이 영역을 가지고 그리겠다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 다음 우리 양식상에서는 표식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스파크 라인 도구 표식 높은 점, 낮은 점 이렇게 해서 표식이 이루어져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기준 일자만 2018 2월 12일 해서 바뀌면 아래에 분석까지 바뀌어지는 정말 엑셀다운 양식으로 주간 상품별 금액 집계표 만들어 보셨습니다. 해서 우리 엑셀 양식 만들기 첫 번째 예제 주간 상품별 금액 집계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